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웰비잉과 웰다잉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잘 사는 삶의 마무리가 웰다잉입니다. 아름답게 내 삶을 끝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했다, 참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연극 제목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또 열심히 또 뭐 풍족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아름답게 또 존경스럽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잘 살았다, 웰비잉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웰다잉은 웰비잉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웰비잉의 완성,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단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과 결정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 건강과 생명, 신체에 대한 결정들이 있죠. 우선 연명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때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을지도 내가 결정하면 좋습니다. 또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내 장례 아닙니까? 내 장례를 자식의 뜻, 또 장의사의 뜻에 맡기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비싼 수의나 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내가 결정해 놓으면 자식들이 따르게 되죠. 결정하지 않으면 자식들 간에 우리 어머니 또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무리해서라도 비싼 거 해드리자고 어떤 자식이 얘기하고, 어떤 자식은 그거 뭐하러 무의미하게 많은 비용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내일이면 화장장불 또는 묘지에 흙으로 돌아갈 분을 왜 그렇게 비싼 걸 하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겠느냐, 이러고 또 싸움이 납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빈소에 손님이 오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꼭 사흘장이 최선이냐, 아니면 줄여서 이틀장만 하느냐, 또는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고 추모식 또는 장례식만 하도록 결정하는 것도 지금은 우리 사회에 낯선 부분이지만 함께 좀 고민해 볼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 문제는 웰다잉의 많은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완성된 문화입니다. 더 이상 화장이 왜 필요한지, 내장의 문제점이 뭔지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90몇 % 이상이 지금 화장을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이러한 웰다잉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고, 다른 많은 부분들은 이제는 막 시작의 단계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그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아직 150만 명에 못 미치는 분만이 나는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기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그 장기기증의 의미와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강과 생명에 대한 또 신체에 대한 결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재산과 내 관계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귀한 재산, 그게 크든 작든 내 재산이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뜻대로 배분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싸우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야만 됩니다. 이 이유가 내가 유언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없습니다. 조사해도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미미합니다. 아마 0.5%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씁니다. 다 쓰니까 나도 의례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쓰니까 나도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막상 쓰려고 보니까 어색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에이 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이렇게 아직 형성이 안 된 이유는 유산을 쪼개서 물려주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부를, 소중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유언장을 쓰는 문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모은 이 재산을 내 뜻대로 정리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왜 그것을 포기해가지고 자식의 의를 상하게 하고 법정에 가서 부끄러운 꼴을 연출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생각해보고 정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일이 유언장 쓰는 문화입니다. 또 유언장을 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모은 재산 중에 일부, 1%든 10%든 내가 젊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일, 그러나 먹고 살려고 일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일, 그게 축구를 잘하는 일이든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못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모은 귀한 재산 중에 일부를 그런 하고 싶었던 일 또는 좋은 일에 쓰도록 기부하는 것, 이것이 유산기부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면서 기부하는 일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산기부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영국은 기부 문화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만 20세기 말부터 유산기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전 기부금의 30% 이상이 유산기부로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천만 노인 시대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깨끗한 재산을 모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재산을 내 뜻대로 정리하는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좋은데 하고 싶었던 일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하는 문화도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밖에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웰다잉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이 아직 낯선 개념입니다. 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른 장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 중풍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또는 그 밖에 중증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어떠한 일도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미리 대비해서 내 뜻을 잘 아는 분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내가 쓰러졌을 때 죽기 전의 단계죠. 그 단계에서 내 뜻에 맞추어서 치료의 문제라든가 또는 재산 정리의 문제라든가 나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대신 역할을 해주는 일을 미리 선정해 두는 것. 이 후견 제도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웰다잉은 내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당하는 죽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하고 결정해서 당당하게 또 당황하지 않고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죽음처럼 확실한 일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하고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 천만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삶을 뜻있게 잘 마무리하고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고 실천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